예, 그러면은 2주차, 2차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분군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텐데요. 자, 설명만 들으면 굉장히 복잡해 보여요. 어떤 주어진 군이 있으면 그 모든 부분군들을 어떤 꼭지점을 하나씩 차지해요. 그리고 하나의 부분군이 다른 부분군을 포함하면 그 위에 그 위치적으로 더 위에다가 그 꼭지점을 찍어주고, 그리고 그 포함되는 부분군은 아래 찍어주고,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선분으로 연결하는 다이어그램을 말합니다. 이렇게 설명 들으면은 감이 안 오죠, 그죠? 예, 그래서 얘를 보면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Z4, 원소만 보자면 4로 나눈 나머지, 즉 0, 1, 2, 3 이렇게 4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군이고요. 그 부분군은 자명한 부분군, 그리고 비진 부분군, 그리고 진 부분군, 이렇게 3개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자명한 부분군이라는 건 사실, 그러니까 이 3개를 점을 찍어주고, 그리고 3개의 어떤 포함 관계가 있으면 선분을 이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자명한 부분군은 뭐냐면 가장 작은 부분군이죠, 그죠? 집합으로 보자면 공집합인 건데, 군은 공집합은 안 되고 최소한 항등으로 있어야 되니까 이 자명한 부분군 0, 이게 가장 바닥에 위치하는 거죠. 이게 바닥에 위치하고요. 그리고 가장 위에 위치하는 건 전체도 당연히 항상 비진 부분군은 항상 가장 위에 위치하는 겁니다. 그죠? 위치하고요. 그리고 그럼 자 얘는 어디에 위치하나요? 그렇죠. 바로 이 자명한 부분은 포함하고, 그리고 전체에는 또 포함이 되니까 뭐 그리는 방법이, 얘는 중간에 위치해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다이어그램을. 그렇죠? 이렇게 그려주는 게 바로 이 Z4의 부분군 다이어그램을 그린 겁니다. 그죠?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예. 자, V. 예. 이 경우에는 자명한 부분군은 E, 그리고 비진 부분군 전체는 V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자, 바닥에는 E가 있고 가장 위에는 V. 이렇게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 자명하지 않은 진 부분군은 이렇게 3개가 있죠. 이 3개인데 이 3개끼리는 포함 관계가 없죠. 그죠? 그리고 원소의 개수도 보통 같으니까 이런 경우에 그냥 평행하게 3개는 배열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3개를 그냥 EA, EB, E와 C 이렇게 3개를 해주고요. 각각은 당연히 자명한 부분군은 다 포함하고, 그리고 다 어디에 포함되나요? V에는 당연히 다 포함되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이게 바로 V의 부분군 다이어그램이죠.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래서 부분군 판정법을 볼 텐데요. 군인 걸 따지기 위해서 닫혀 있다. 그리고 결합법칙, 항등은 영원 따져야 됐고, 어떤 군의 부분집합이 부분군인 걸 보이려면 또 마찬가지로 결합법칙, 항등은 영원 따져야 되는데, 좀 더 조금 더 간단히 보려면은 다음 3가지 보면 됩니다. 먼저 닫혀 있다. 이거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항등원이 들어있다. 그리고 모든 H 원소에마다 그 역원이 들어있다. 이 3가지를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이게 하나의 판정법이고, 또 다른 거는 얘입니다. 더 추천하고 싶은 건 3번째 건데, 이 3번째 거를 설명하기 전에 위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사실 1, 2, 3번 중에 빠진 거 딱 하나죠. 바로 뭐죠? 결합법칙이 성립하냐 아니냐인데, 제가 앞에서도 한두 번 말씀드렸듯이 원래군 G에서 결합법칙이 이미 성립하던 거예요. 그죠? 이 H를 포함하는 더 많은 거를 검사해 봤더니 통과가 됐어요. 그죠? 성립해요.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더 작은 그룹을 보면, H에 있는 원소들만 보면 여전히 당연히 결합법칙이 성립하죠. 그러니까 이 결합법칙은 이미 성립을 하니까 굳이 따지지 않아야 되는 거죠. 안 되는 거고, 다침성은 1번에서 보고 있고, 2번에서 항등원이 있는데, 그죠? G 항등원이 있는데 그게 H에만 들어있으면 되는 거죠. 그게 방금 항등원이 되는 거고,
또 H의 원소 아무거나 A를 잡았을 때 그 여건은 G에는 들어있죠. 그죠? G가 이미 군이가 G에는 들어있는데 그게 H에도 들어있는지를 체크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요. 더 간단한 거는 바로 이 밑에 있는 건데요. 밑에 있는 건데 첫 번째 닫혀있다도 체크하실 필요가 없고 공집합인지 아닌지만 먼저 보시고 공집합인지 아닌지만 먼저 보시고 아무거나 두 개 골라서 하나랑 다른 하나의 여군을 연산해 줬을 때 형태를 잘 보셔야 됩니다. A, B 골랐을 때 A, B 인버스를 계산했을 때 다시 들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A, B 인버스를 다시 계산해서 그게 들어있으면 된다. 예. 이게 판정법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2번과 3번이 동치라고 하는 걸 지금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동치라고 하는 거니까 한 방향씩 따지면 되는데 자, 이쪽 방향을 해볼까요? 예. 자, 1번 공집합이 아니다. 그러니까 위에 1, 2, 3번 세 가지가 성립할 때 아래 두 가지 보일 건데 자, 왜 공집합이 아닐까요? 예. 위에 2가 들어있으니까 예. 이므로 당연히 H는 공집합이 될 수가 없죠. 이건 당연히 성립하는 겁니다. 성립하는 거고 자, 2번을 보면 자, AB가 H에 들어있을 때 AB 인버스가 H에 들어있다. 이건데 사실 위에 죄송합니다. 자꾸 이게 예, 손바닥에 닿는데 자꾸 올라와 버려서 위에 1번을 써보자면 이건 무슨 의미냐면 예, 이거를 식을 써보자면 H에서 AB를 예, 아무거나 골랐을 때 AB 연산해 준 게 다시 H에 들어있다 이거거든요. 예, 1번은 예, 그러니까 이런 의미고요. 그럼 위에 1, 2, 3번이 성립할 때 이 아래 2번을 보시면 자 B가 H에 들어있으므로 3번에 의해서 B의 인버스가 H에 들어있죠. 그리고 A도 H에 들어있으므로 그리고 B의 인버스도 H에 들어있으므로 두 개를 연산한 요거에 의해서 닫혀있다에 의해서 AB 인버스가 H에 들어있는 거죠. 따라서 2번도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두 번째 조건으로부터 맨 마지막 그 조건을 성립한다는 건 당연하고 반대 방향을 보여야 되는데요. 반대 방향은 조금 순서를 조심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자, 항등원이 들어있다를 먼저 할 텐데 자, A가 H에 들어있으니까 A와 잠시만요. 예. 순서를 어떻게 하면 H가 공집합이 아니므로 예, 아니므로 적어도 하나의 A가 H에 들어있죠. 그렇게 되면 A와 A가 H에 들어있다고 할 수 있죠. 당연히 A가 들어있으니까 A랑 A가 들어있죠. 그래서 요 2번을 적용하면 요 밑에 거 2번을 적용하면 A 인버스가 H에 들어있게 됩니다. 그런데 A 인버스는 바로 뭐냐면 2죠. 여건과 자기 자신 연산한 거니까. 그래서 2가 H에 들어있게 돼요. 그죠? 이거는 바로 몇 번을 보인 거죠? 예, 여기 2번을 보이는 겁니다. 2번. 그죠? 그리고 2번이 잘 보였으면 3번은 어떻게 보이면 되냐면, 예, 또 공간이 부족한데, 여기 조금 분리가 돼야 되는데, 3번은 어떻게 보이냐면, 2가 H에 들어있다는 건 아니까, 예, 2와 A가 H에 들어있으니까, 다시 한번 요 2번을 적용하면, 2 연산 A 여권이 들어있죠. 그런데 얘는 바로 뭐가 되는 거죠? A 인버스 여권이죠. A의 인버스가 들어있게 됩니다. 따라서 3번도 보인 거고요. 연산에 대해 닫혀있다는 마찬가지로 여기다 하겠습니다. 굉장히 지저분해진다. 요 6부분을 갈게요. 즉 A와 B가 H에 들어있으면 여권이 들어있으니까 A와 B 인버스가 H에 들어있죠. 그죠? 그 3번은 이미 성립한다고 보였으니까 여기다가 이 밑에 있는 요거를 적용하면 A, B 인버스가 H에 들어있게 되는 얘는 바로 A, B죠. 예, 그렇게 됩니다. 따라서 닫혀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1번. 예. 그래서 중간에 있는 세 가지 조건을 체크를 해도 되지만 더 간단히 가장 마지막에 있는 조건을 체크해도 되고요. 공집합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아무 두 개나 골랐을 때 하나와 다른 하나의 여건을 연산해서 다시 H에 들어있다. 이거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이제 봐야 할 텐데요. 자, 먼저 천천히 보겠습니다. MNR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n 곱하기 n 정사가 행렬이고요. 그 개수들이 다 성분들이 다 실수인 거죠. 예, 성분 다 실수인 정사각 행렬들입니다. 이것도 어려우면 그냥 2x2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간단한 거. 먼저 이걸 항렬의 곱으로 보면 군이 아닙니다. 그죠? 자, 다시 한번 따져볼게요. 자, 1번, 닫혀있던 당연하고 결합법칙도 성립해요. 2번 항등원도 성립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 단위행렬 있죠. 단위행렬. 다 대각선 일인 거. 자, 3번 여권에서 문제가 생겨요. 여기 이 3번에서 막힙니다. 그러면은, 예. 정사각 행렬들만 모아놓고 곱셈 행렬의 곱을 따지면 군이 아니네? 그러면 그냥 버리자. 이럴 수 있죠. 그죠? 예. 네, 그러면 안 되고, 군이라고 하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죠? 네,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군이 안 된다고 그냥 버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할까요? 결합법칙 성립하고 항등원은 있고 여공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걸 어떻게 해소하면 예. 여gon이 있는 행렬만 모으면 되겠네. 여gon이 있는 행렬만 모으자. 여기서 여gon이라고 하는 건 결국 역행렬이죠. 역행렬이 있는 것만 모으자. 그 조건이 바로 뭐죠? 여러분 선형대에서 배우기를 행렬식이 0이 아닌 거다. 이 조건이죠. 간단하게. 즉 행렬식이 0이 아닌 그런 행렬만 모아줘요. 즉 역행렬만 있는 행렬을 모아주고요. 그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 그냥 기호만 보시면 되고요. 예. 배우신 분도 있고 안 배우신 분도 있지만 예. GLNR이라고 그러고 예, 굉장히 사실 유명한 중요하고 유명한 겁니다. 역행렬이 있는 것만 모아준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군이 됩니다. 곱셈에 대해서. 예, 이건 군이 돼요. 군. 그래서 체크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근데 뭐 결합법칙 항등원 당연하고 여건이 있는 것만 모았으니까 조금 따져보시면 군이 된다는 거 여러분 예, 숙지하신 것처럼 과제하신 것처럼 어렵지 않게 보일 수 있고요. 자, 이거에 이제 부분군을 생각할 텐데 어떤 걸 모아주냐면 여기 또 오타가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등호인데 예, 등호. 행렬식이 1인 겁니다. 예, 행렬식이 1인 것만 모아줘요. 그러면 행렬식이 0이 아닌 1이면 0이 아닌 건 당연하니까 t는 부분집합은 당연하죠. 부분집합은 당연하고 그럼 왜 부분구니까 두 가지를 따지라고 하죠. 첫 번째 뭐죠? 공집합이 아니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 A와 B가 T에 들어있을 때 뭘 보여요? A, B 인버스가 T에 들어있네. 이걸 따져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 공집합이 아니다. 자, 이건 어떻게 보이면 될까요? 행렬식이 1인, 즉 T의 원소가 하나를 있으면 되죠. 그런 행렬을 하나만 찾으면 되는데 뭐가 있을까요? 예, 그렇죠. 단위행렬을 골라주면 되죠. 단위행렬. N곱 단위행렬은 T에 들어있죠. 단위행렬의 행렬식은 1입니다. 그죠? 단위행렬의 행렬식은 1이기 때문에 단위행렬이 T에 들어있어요. 그죠? 따라서 T는 공집합이 아니에요. 그죠? 1번은 체크가 됐고 자, 두 번째 체크해야 되니까 예, 요거는 마음속에 예, 가위 아주 좋네요. 그죠? 요거를 여기로 네, 죄송합니다. 예, 왔다 갔다 해가지고 예, 그래서 T에서 두 개를 골랐을 때 들어있다는 건데 자, 지금 2번을 보여야 되는데요. 예, 이거 잘 보세요. 자, AB가 T에 들어있는데 A, B 인버스가 T에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 이것만 아무리 쳐다봐도 풀 수가 없어요. 그죠? T의 정의가 뭐죠? T의 정의를 가지고 풀어줘야 돼요. T의 정의는 뭡니까? T의 정의. 공간이 없으니까 옆으로 가겠습니다. 예, 행렬식이 1이라는 거죠. 그래서 A, B가 들어있다는 거는 A와 B의 행렬식이 둘 다 1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보이고 싶은 목표를 생각하면 이거는 뭘 보여야 되죠? T에 들어있다는 거 보이고 싶으면 그렇죠. 디터미넌트 AB 인버스가 역시 1이다. 이걸 보여. 이게 목표인 거죠. 목표.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된 거예요. 그죠? 예, AB의 디터미넌트가 1일 때 AB 인버스의 행렬식 디터미넌트가 1이다. 이걸 보이는 문제로 바뀐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자, 그러면은 이제 하시면 되죠. 자, 보시면 디터미넌트 AB 인버스는 행렬 선형대수에서 여러분이 배운 성질들을 이용하시면 된다. 그죠? 행렬의 곱은 그 행렬식을 할 때 각각 쪼개지죠. 쪼개지고 역행렬의 행렬식은 어떻게 되나요? 예, 행렬식의 역수가 되죠. 그렇죠? 그런데 둘 다 어차피 1이니까 그거를 역수를 취해도 1이고 그걸 곱해봐 1이죠. 그죠? 따라서 디터미넌트 AB 인버스는 1이고 따라서 AB 인버스는 T에 들어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보시면 1번 T라고 하는 부분집합은 공집합이 아니고 2번 T에서 임의의 두 원소를 골랐을 때 하나랑 다른 하나의 역원을 연산해줘도 또 T에 들어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T는 부분군이 되는 거죠. 최종 결론까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죠? 예. 자, 이제 마지막 주제인데요. 이번 주 마지막 주제입니다. 예, 기대되죠? 예. 자, 뭐냐? 우리 우리 먼저 군표를 봤었죠. 군표. 해봤더니, 자, 제일 간단한 그 군은 하나짜리 군이죠. 그죠? 2개짜리 군, 3개짜리 군, 4개짜리 군. 근데 4개짜리 군만 오더라도 그 군표를 완성하는 게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또 와중에 또 서로 또 동형인 거 또 정리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번거로웠어요. 그죠? 힘들더라. 만약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이게 뭐 16개짜리 정말 힘들고 뭐 12개 이런 거는 표가 12개면 채워야 될 칸만 144개죠. n개면 n제곱개. 물론 첫 번째 행과 열은 간단하지만 나머지들을 다 채우는 일은 굉장히 오래 걸리고 어렵습니다. 시간이 워낙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군표라 시작해서 했지만 여러분 물론 작은 거는 할 줄 아셔야 되지만 하면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죠. 굉장히 힘들어지더라. 이 방법은 벽에 부딪혀요. 그래서 조금 다른 방법으로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조금 가장 간단한 부분군을 생각할 텐데요. 예, 그걸 보기 위해서 다음 같은 예를 보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작은 경우 한번 봤었는데 ZN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정수론 수업에서 나왔던 건데 n으로 나눈 나머지입니다. 예, 거기서 플러스 또는 플러스 n이라고 하는 덧셈 연산자인데 이건 어떤 거냐면 두 개를 그냥 더해요. 예, 더하면 n으로 나눈 나머지라고 하더라도 n 이상이 될 수가 있죠. n 이상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다시 n으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다시 n으로 나눠버려서 다시 ZN에 들어가게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게 군이 되는데 군이 되는 거는 체크는 하지 않을게요. 체크는 하지 않고 자 여기서 이제 관심 갖는 건 어떤 거냐면 그중 하나의 원소를 골랐어요. 3. 3을 포함하는 부분군이 뭐가 돼야 되냐 이런 겁니다. 3을 포함하는 Z12의 부분군이 뭐냐 그러니까 먼저 Z11을 한번 적어보면 0, 1, 2 쭉 가서 맨 마지막엔 11까지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부분군은 이렇게 표시한다고 했죠. 이렇게 부등호로 표시한다고 했고 그리고 3이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H의 원소입니다. 그러면 H는 어떻게 되겠는가? 자,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생각할 건 뭐냐면 부분군이라고 하면 닫혀 있어야 돼요. 닫혀 있어야 되고 역원도 들어있어야 되고 항등원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항등원 0도 들어있어야 되죠. 역원도 들어있어야 되는데 3의 역원은 원래 마이너스 3인데 그것도 0부터 11 사이에 생각해야 되니까 역원을 잘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9입니다. 9도 들어있어야 되고 또 3 더하기 3인 6도 들어있어야 돼요. 6도 들어있어야 되고 또 3과 6을 더한 9도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또 3 더하기 9를 생각하면 이것도 들어있어야 되는 생각할 수 있는데 맞는데 3 더하기 9는 12가 되는데 12 이상은 다시 12로 나눠주니까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0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계속하면 끝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이 방금 구한 이 4개 3, 0, 9 그리고 6
아무리 하더라도 이 4개를 벗어나질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보시면 적어도 3을 포함하고 있으면 0, 3, 6, 9 이 4개만큼은 어디 들어있어야 돼요? H에 들어있어야 되더라 하는 거죠. 그죠? 그럼 그런 H 중 가장 작은 부분군은 뭐가 되겠는가? 궁금하실 텐데요. 재밌는 건 이 4개가 바로 부분군이 된다는 겁니다. 이 4개만 그냥 이 자체로 부분군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보시면 예, 공간 관리 너무 못하는데 죄송합니다. 0, 3, 6, 9 0, 3, 6, 9 4개짜리인데 자, 왜 군이 되냐? 닫혀 있어요. 예, 다 더해보면 계산을 해보시면 예, 이런 식으로 예, 되고 잘 보면 죄송합니다. 이 연상이 잘 닫혀 있어요. 그리고 그 군표에 여러분 봤던 뭐랑 이게 거의 똑같냐면 예, 눈치채 한번 확인을 꼭 예, Z4랑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Z4에서는 0, 1, 2, 3만 있었죠. 그죠? 그거에 3을 곱해주면 돼요. 곱하기 3을 해버리면 두 개가 완전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만 갖고 군을 이루어요. 군을. 예. 자, 이걸 좀 더 일반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 일반적인 경우 그러면 일반적인 군 G가 있고 그 원소 A를 잡고 그럼 A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부분군은 어떻게 되냐? 자, A를 포함하니까 그거를 H라고 할게요. A가 H에 들어있다고 하면 자, 항등원도 들어있어야 되죠. 여건도 들어있어야 되죠. 그리고 A 곱하기 A 간단히 어떻게 쓴다고 했냐면 거듭제곱 쓴다고 했습니다. 그죠? 예, A제곱이 돼서 예, 이거 A제곱도 들어있어야 되고 A 세제곱도 들어있어야 되고 뭐 A 4제곱 쭉 이런 것들이 다 H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A 여건뿐만 아니라 A 여건의 제곱 이거 어떻게 쓰냐면 A의 마이너스 2제곱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A의 마이너스 3제곱, 마이너스 4제곱 이런 것들도 다 H에 들어있어야 돼요. 부분군이니까. 부분군이니까 A만 있어도 예, 항등원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3, 4, 5제곱 쭉 갖고 있어야 되고 제곱, 세제곱, 4제곱도 다 들어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또 어떤 그 관행적으로 어떻게 표시하냐? A의 0제곱은 바로 예, 항등원을 표시합니다. 예. 얘도 원래 H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뭐가 들어있어야 되냐면 바로 A의 N제곱들이 다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H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H가 부분군이고 A를 포함하기만 하면은 바로 이쪽 부분 집합이 다 H에 들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결과가 뭐냐? 결론은 다음과 같이 이 부분 집합이 자체만 가지고 부분군이 된다는 거예요. 부분이 된다는 거고 결국 A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부분군이 된다는 겁니다. 조금 예, 가장 작은 부분군이 된다는 거고요. 가장 작은 부분군이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A를 포함하는 모든 부분군은 이 H를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다고 얘기했는데요. 부분군이 작다고 하는 건 여기서 어떤 거냐면은 개수가 적다가 아니고 포함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 보통 어디서 예, 조심하셔야 되는데 상황마다 다르지만 대수학 이 수업에서는 작다 크다는 거는 예, 포함된다는 의미예요. 포함된다는 겁니다. 가장 작다는 얘기는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거에 포함된다는 얘기고요. 근데 우리 앞에 설명에 의해서 사실은 다 포함된다는 거 설명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A만 포함하면 이 A의 거듭 제곱들을 다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였고 남은 건 사실 이거 하나입니다. 예, 요거 하나.
이 스스로 부분군이 된다. 이것만 보이면 되고요. 그러려고 하면 두 가지라고 했죠. 부분군 체크 한번 보면 간단히 두 가지만 체크하면 되죠. 공집합 아니다. 그리고 AB가 여기 AB는 혼동될 수가 있으니까 조금 말을 바꿀게요. BC를 H에서 골랐을 때 BC 인버스가 H에 들어간다. 이걸 보여야 되는. 자, 이걸 하겠습니다. 색깔을 좀 바꿔서 해볼까요? 공집합이 아니다. 뭘까요? 예, E는 A의 0제곱이라 H에 들어가죠. 그죠? 따라서 H는 적어도 항등원 들어있으니까 공집합은 아닌 게 되죠. 자, 그럼 2번을 보이기 위해서 예, 또 이번에도 이걸 잘라서 여기 예, 죄송합니다. 예, 자, BC가 H에 들어있을 때 왜 BC 인버스가 들어있냐? 근데 이렇게 쓰면은 좀 사실 안 좋고 BC라고 하면은 예, 이제 그 다음 전개하기 어렵고요. H라고 하는 건 A의 거듭제곱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B는 적당히 A의 n제곱꼴이 될 테고 C는 적당히 A의 m제곱이 되겠죠. 여기서 n과 m은 정체가 정수겠죠. 이렇게 되면 자 바로 BC 인버스로 들어갈 텐데 BC 인버스는 AN제곱 AM제곱의 인버스죠. 자, 그런데 이걸 조금 정리해 보시면 결국은 뭐가 되냐면 A의 n 빼기 m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 법칙이 그대로 다 성립하죠. 지수 법칙이.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다시 H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BC 인버스가 H에 들어가므로 성립하는 거죠. 따라서 뭐가 돼요? H는 G의 부분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렇게 되면 그런 동시에 A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부분군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형태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예, 지금 말도 길고 증명도 하니까 여러분 어렵게 할 수 있는데 어떤 A를 포함하게 되면 A의 그 음수도 포함해서 모든 거듭제곱들, 음수제곱까지 포함해서 다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만 모으면 또 군이 된다고 그랬죠. 부분군이. 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작은 부분군이고요. 그때 이름을 뭐라고 붙이냐면 예, 순환 부분군이라고 하고 기호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렇게 표시해요. 예, 이렇게 표시해서 예, 이거를 A로 생성된 G의 순환 부분군이요. 영어로는 시클릭, 사이클 생각합니다. 시클릭 서브그룹이라고 해요. 서브그룹. 시클릭. 또 어떤 군이 있어서 군 G가 A로 생성되는 순환 부분군이 G 전체가 되도록 하는 A가 존재하면 A가 G를 생성한다 하고 얘기하고 A는 G의 생성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A가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 안 할 수도 있는데 만약 존재하면 그때 G를 순환군이라고 그러고 영어는 시클릭 그룹이라고 합니다. 시클릭 그룹. 순환군이라고 해요. 그렇죠? 자, 순환군이 왜 중요하죠? 순환군이 왜 중요할까요? 가장 간단한 부분군이요. 중요한 거. 그렇죠? 예. 그러니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뭐 미적분학 배우고 고동미적학 배우면 연속함수 배우잖아요. 함수 중에서 연속함수가 왜 중요해요? 예. 그렇지 않은 것보다 연속함수가 훨씬 좋은 성질을 많이 갖고 있고 간단한 거니까. 사실 연속함수보다 더 좋은 게 뭐죠? 더 간단한 게? 더 간단한 편은 더 쉬운 게 미분 가능한 함수가 더 좋은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군이라는 걸 배웠는데 군에서 일단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복잡하면 제일 쉬운 군 생각하자. 제일 쉬운 것부터 확인해 보자.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짜리 군, 두 개짜리 군, 세 개짜리 군 생각할 수 있죠. 그게 한 가지 방법이고 또 다른 방법은 순환군 가지고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순환군이 가장 간단한 부분군이죠. 그죠? 순환군이라고 하고요. 자, 가장 쉬운 경우부터 보면 예. 자, 하나짜리인 예. 원소의 개수가 하나 예. 또 화면이 좀 안 넘어가는데 잠시만요. 이러닝을 잠시 끊었다가 예.
예, 이제 됐네요. 그죠? 예. 자, 하나짜리 부분군, 하나짜리 군인 경우는 G가 그냥 뭐밖에 없는 거죠? 항등원밖에 없는 거고, 자, 이거는 순환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순환군이. 얘가 뭔가로 만들어지는 이게 있을까요? 예. 있죠. 그냥 얘로 만들면 되죠. 얘는 생각해 보시면 2의 제곱, 2의 세제곱 쭉 가는 건데 사실은 이렇게 해봐야 결국은 물론 마이너스 제곱도 있고 이 하나로 이루어지는 거죠. 어쨌든 G도 이게 전체가 이거니까 하나로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생성이 되는 순환군이 되는 거죠. 그러면 두 개짜리인 경우는 어떻게 되냐? 예, 우리 2A 두 개짜리라고 했는데 자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순환군이 될까요? 예, 맞습니다. A로 만들면 됩니다. 2로 만들면은 하나밖에 안 되죠. A로 만들면 A 제곱 쭉 A 세제곱 A 4제곱 쭉 가는데 사실은 A 제곱이 뭐가 됐냐면은 항등원이 됐거든요. 그죠? 그럼 A 세제곱은 뭐가 되죠? 예, 다시 A가 되죠. A 4제곱은 다시 항등원이 되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해봐야 항등원과 A밖에 안 나오는데 어차피 전체가 이 두 개니까 그죠? 이 A로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순환군인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 뭐를 알 수 있냐면 원소가 하나짜리인 군은 순환군인 거예요. 반드시. 원소가 두 개짜리인 군도 순환군. 자, 원소가 세 개짜리인 것도 해야 되는데 예. 세 개짜리도 한 종류밖에 없다 했습니다. 예, 이렇게 잡으면 자, 그러면 결론부터 할게요. A 하나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군표를 여러분은 잘 그려본 걸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이 A로 아직 모른다고 치고 만들어 보면 항등은 들어있고 A 들어있고 A 제곱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 군표를 보고 분석을 해보시면 A 제곱이 바로 B밖에 될 수가 없어요. A 제곱이 2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죠? 예. 그럼 A 세제곱이 뭐가 되냐면 2가 되는 거거든요. 군표 그려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된다. A 4제곱은 다시 A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2AB, 2AB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한히 많아 보이지만 사실 이런 경우에는 예, 딱 3개밖에 안 나오는 거고 그래도 전체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3개짜리 군도 한 종류밖에 없고 반드시 뭐가 돼요? 순환군이 돼요. 2개짜리 군도 순환군밖에 한 종류밖에 없는데 순환군. 그죠? 자, 4개짜리를 이제 봐야 되겠죠. 얘를 잘 보시면 자, 이게 순환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순환군이 될까요? 안 될까요? Z4 0, 1, 2, 3. 자, 이 잠깐 사실 제일 좋은 건 여러분 동영상 잠깐 멈춰보고 연습장에 써보면서 고민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 초반 부분. 예. 예. 좋고요. 자, 그럼 얘가 이렇게 되는 A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찾으셔야 되는데 먼저 이제 시행착오량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2를 가지고 해볼게요. 2를 해보면 자 여기 한 가지 이제 주의할 점은 여기서는 지금 덧셈 기호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덧셈 기호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는 이렇게 썼잖아요. 이 A로 생성되는 순환군을 A의 거듭제곱 이렇게 썼으면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이거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지금은 A, 2A, 0 곱하기 A, 뭐 마이너스 A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예. 더한 걸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2로 만들어 보면 그래서 2로 만들어 보면 0, 2 더하기 2는 뭐죠? 예, 2 더하기 2 또는 얘는 2 곱하기 2죠. 예. 2 더하기 2 더하기 2 얘는 3배의 2가 되는 거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어쨌든 2 더하기 2는 4인데 거기 보시면 0이죠. 0이고 2를 3번 더한 거는 2가 되는 겁니다. 2로 만들어진 순환구는 0, 2, 0이만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0, 2, 0이만. 결국은 0, 2고 이거는 전체가 안 되죠. 전체가 안 되죠. 이걸 보면 그러면 Z4는 순환군이 아니네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되는 A가 하나라도 있으면 되거든요. 모든 게 다 A 역할을 해주는 게 아니고 생성자는 예, 다 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자, 그래서 뭐가 있냐 그러면은 1로 한번 만들어 보면 당연히 0이 있고
1이 있고, 그 다음은 뭐죠? 1 더하기 1이죠. 그러니까 2가 들어있는 거고, 그 다음은 1 더하기 1 더하기 1. 1을 3번 더한 거니까 3. 그 다음에 1을 4번 더하는 건 4인데, 4는 다시 4로 나누니까 0이 되는 거죠. 5번 더한 건 다시 1. 6번, 7번, 다시 8번.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0, 1, 2, 3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0, 1, 2, 3이 4개밖에 없는 거고, 하지만 이건 전체죠. 예. 그죠? 따라서 Z4는 뭐가 돼요? 예. 하나 가지고 다 만들었잖아요. 1 가지고. 그러니까 순환군인 거죠. 그리고 1이 Z4에 뭐가 되냐면 생성자가 되는 겁니다. 생성자가. 사실은 맨 마지막에 보면 여러분 책가에 3도 생성자입니다. 3도. 네,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제 거의 이제 다 왔는데요. 또 한 가지 경우, 그러니까 Z4는 순환군이었죠. 나머지 하나 얘도 순환군이 될까 안 될까 여러분 궁금해할 텐데 보겠습니다. 예,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생성자 A로 만들어진 게 in A가 있겠는지 봐야 되는데 기호가 좀 같아가지고 헷갈릴 텐데 A로 한번 실제 만들어 볼게요. 예. 여기 X라고 하겠습니다. X인 X. A로 한번 만들어 보면 2가 들어있고 A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A제곱이죠. A제곱. 그런데 A제곱은 여기 표를 보시면 2입니다. 그죠? 그럼 A 세제곱은 A제곱 곱하기 A니까 다시 A가 되고 A 4제곱은 다시 2가 되고 한동안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쭉 보시면 2A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가 되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B를 가지고 해보자. 그러면 2, B, B제곱. 근데 B제곱을 보시면 2예요. 그죠? 그래서 B 세제곱은 다시 B가 되고 즉 B를 가지고 만들면 이번에는 2랑 B만 나옵니다. 그래서 역시 V 전체가 안 되고요. C도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C도 똑같이 보면 제곱이 2니까 2와 C 두 개밖에 나오지 않아서 전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항등호는 아무리 항등호는 가지고 해보면 하나밖에 못 만들죠. 항등호는 당연히 전체가 안 되고 즉 어떤 하나의 원소를 4가지 중 어떤 걸 고르더라도 생성자가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생성자가 되는 게 하나도 없고 따라서 V는 뭐라고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순환군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예, 순환군이 아니다. 그래서 놀라운 걸 봤는 건데요. 하나짜리, 2개짜리, 3개짜리까지는 다 그 원소가 그러니까 순환군인 거고요. 4개짜리인 경우는 2가지 타입을 갈랐었죠. 그죠? 예, 그 군표를 잘 조절해보고 막 이렇게 해보면 2가지 타입이 나왔는데 하나는 순환군이 맞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 이 V라고 하는 얘는 순환군이 아닌 게 있는 거죠. 2가지 타입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순환군이냐 아니냐라는 것도 어떤 2개의 군이 동형이다 아니냐를 또 구별하는 중요한 것 사실. 네, 자, 또 순환군이 굉장히 중요한 예를 보겠습니다. 정수들 가지고 덧셈에 대해서 보는 게 군이죠. 예, 군인데 이런 경우 잘 따져보시면 1 하나 가지고 만들어 보면 1 가지고 만들어 보면 0, 1 지금 여기 덧셈 기호식이니까 곱셈을 하시면 안 됩니다. 덧셈을 하셔야 되죠. 그죠? 1 더하기 1은 2, 2를 3번 더하면 3, 4번 더하면 4 쭉 가고 당연히 음수 쪽으로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역원 생각하면 쭉 나오니까 사실은 전체가 다 나오죠. 따라서 뭐를 알 수 있어요? 정수 전체는 덧셈에 대해 봤을 땐 순환군이라는 걸 알 수 있고 1이 생성자입니다. 1이 생성자인 걸 알 수 있고요. 하나 더 있어요. 뭘까요? 나머지 하나 더 생성자. 그렇죠. 마이너스 1도 생성자고 이 2개밖에 없습니다. 증명 조금 생각해 보시면 증명도 하실 수 있을 거죠. 1과 마이너스 1 2개가 생성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수들이 덧셈이 돼서 순환군입니다. 순환군. 예.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예, 여기 보시면 그리고 이거는 무한하죠. 예, 무한. 무한이 많은 원소가 들어있죠. 정수들의 집합은 순환군이고 무한하고
앞에서 했던 남은 n으로 나눈 나머지 Z4 같은 걸 보기도 했고 잘 생각해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1로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1 더하기 1, 1 더하기 해서 1을 가지고 계속 더하면 0부터 n-까지 다 만들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역시 순환군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순환군. 예, 순환군인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생성자가 뭐가 있냐? 이 경우에는 조금 복잡한데 이건 다음 시간에 3주차에 한번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3주차 주제가 이 순환군에 대한 건데 어쨌든 순환군이라는 걸 왜 생각하냐? 그죠? 기억을 하셔야 돼요. 군 중에서 군은 일단 중요한 거는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그죠? 군이 중요한데 그럼 그런 군이 뭐가 있냐? 가장 간단한 걸 먼저 예를 들자면 순환군이 있다는 거죠. 꼭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 또 많은 걸 배웠고요. 맨 먼저 동형이 뭔지 그러니까 어떤 해변에서 뭔가를 찾는 건 너무 힘들지만 잘 물건을 정리하면 해변에서 물건을 찾는 게 아니고 서랍 몇 개 중 하나씩 열어봐서 그중 찾는 문제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부분군이라고 하는 걸 배웠죠, 그죠? 예. 집합론, 선형대수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벡터 공간 또는 집합 뭔가를 배우면 그 다음에 부분 집합, 부분 공간 배우죠. 마찬가지로 군을 배웠으니까 우리가 이제 부분군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 부분군을 좀 더 이렇게 잘 따져보기 위해서 부분군 다이어그램 그 가장 큰 거를 위에다 그려주고 가장 작은 애를 자명한 부분군을 맨 밑에 그려주고 중간에 뭐 이렇게 부분군들을 그려주고 있는 이런 부분군 다이어그램을 생각했고요. 그리고 부분군 판정법, 부분군 판정법은 군 판정법보다는 많이 간단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죠? 군 판정법은 네 가지죠. 닫혀있다, 그리고 결합법칙, 항등원, 요건 네 가지를 따지셔야 되는데 부분군 판정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죠? 공집합이 아니다. 공집합이 아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A, B가 들어있을 때 A, B 인버스 좀 처음에는 아직 익숙치 않으실 거예요. 근데 과제를 하시면서 많이 익숙해질 거고요. A, B가 있을 때 A, B 인버스가 다시 들어있다. 이거 가장 마지막에 우리 순환 부분군에서 공부했는데요. 순환 부분군이 왜 중요해요? 가장 간단한 형태의 부분군이라서 또는 군이라서 중요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이제 조금씩 이제 영역을 넓혀가는 상황이고요. 가장 간단한 거 배웠고 조금 더 복잡한 걸 만들고 조금 더 복잡한 걸 배우고 이런 식으로 확장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여기까지고요. 수고 많으셨고요. 이 과제 같이 올리는 것도 보시고 고민하시고 다음 주 또 우리 실시간 질의응답 시간에 저기 이 과제랑 또 여러분들 질문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